안녕하십니까. 농부 놀이터입니다. 오늘은 이런 교육을 할까 해요. 복숭아가 심을 때 1년생, 2년생, 그리고 3년, 4년, 다년생일 때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수업을 다 진행을 하고, 처음으로는 모종을 어떻게 구하는지, 모종을 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부터 모종 심는 부분까지 이론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종을 구할 때, 1차적으로 모종 구할 때 어떤 모종이 제일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종은 이렇게 모종사에서 모종이 나와요. 이렇게 모종이 있고, 뿌리가 이렇게 팥뿌리처럼 이렇게 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모종은 제일 좋은 모종은 요런 모종이에요. 이렇게 그려놓고 할게요. 모종 이렇게 있는데, 모종을 구할 때는 첫 번째는 요 모종 굵기가 야들야들하면서 볼펜 굵기, 지금 요 볼펜 굵기 있죠? 요 볼펜 굵기, 요 볼펜 굵기보다 조금 더 크면 좋겠어요. 그리고 모종이 처음에는 모종이 볼펜 굵기보다도 조금 더 크고 부드러운 가지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길이는 1m 내외 너무 길어도 또 잘라야 되니까 길이가 있고 야들야들한 복숭이 제일 낫더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 잎눈이에요. 꽃눈은 없을 거예요. 당연히 1년생이니까. 여기 1년생이에요. 1년생일 때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잎눈이 명확해야 돼요. 명확해야 되고 분명히 나타나는 거 해야 돼요. 그 대신에 단점이 있어요. 장가지가 없어야 돼요. 어떤 분은 장가지가 이렇게 막 나 있는 가지들이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가지는 잎눈만 있으면 돼요. 가지가 나 있는 가지는 마르거나 뿌리가 이게 판매를 하기 위해서 뽑아왔기 때문에 뿌리가 상했어요. 그러면 가지들이 결국에는 마르거나 상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가지가 없는 거, 장가지가 없는 가지가 모종이 좋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뿌리 부분 세 번째로 할게요. 잔뿌리가 굉장히 많은 것들이면 굉장히 좋겠어요. 이게 좋은 모종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1년생 모종을 종매사 구할 때 이런 모종을 구하세요. 그리고 모종을 심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언덕이 이렇게, 물론 이렇게 밭을 이렇게 살짝 언덕 위에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모종을 이렇게 심잖아요. 모종을 이렇게 심어요. 뿌리를 이렇게 활착을 하겠죠. 근데 물꼬를 이렇게 만들어줘요. 이렇게 언덕이 이렇게 흙이 약간 덮였겠죠. 그래서 여기에 물을 줬을 때 물이 넘치지 않도록 물을 계속 주기적으로 주셔야 돼요. 물을 주지 않으면은 대부분 모종은 물을 주지 않아서 대부분이 실패하고 나무 가지가 죽어요. 아셨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물을 한껏 주시고요. 아이고야, 죄송합니다. 물을 한껏 주시고 여기다가는 흰 비닐을 이렇게 깔아주세요. 덮어주세요. 이렇게 흰 비닐을. 그래서 흙을 이만큼 덮는 거죠. 이 비닐을 까는 멀칭을 까는 목적이 뭐냐면은, 비닐 멀칭을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수분 증발을 막는 거예요. 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게 수분이 나가게 되면, 햇볕이 들어오면 수분이 자기에서 맴돌아요. 그래서 땅에 뿌리에게 계속 수분을 맹돌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럴 때는 또 3월 달에 대부분 모종을 옮기고 4월 달에 좀 늦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식목이 4월에 많이 늦어요. 3월경에 옮길 텐데 여기 지온, 땅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뿌리가 또 동해로든지 상할 수 있으니까 지온을 유지하기 위해서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잡풀들이 또 비는 멀칭하면 올라와요. 근데 잡풀들이 잡풀들이 올라와는 그 발생을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모종을 심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선은 비료 있잖아요. 비료에 화학 비료가 있고 퇴비가 있는데 웬만하면 주지 마세요. 얘네들 어느 정도 뿌리가 활착할 때까지는 주지 마시고 더욱이 화학 비료 좀 키우겠다 해서 요소 비료 준다 그러면 이 뿌리 다 상하고 타버립니다. 그럼 또 그럼을 이렇게 내놓으면은 그럼들이 오히려 뿌리를 더 상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동안은 물만 계속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잎눈들이 이제 여기서 잎이 떨어지고 여기다 가지들이 이렇게 돋아날 텐데요. 가지들이 이렇게 돋아날 텐데 좀 돋아났다 싶을 때 여기에다가는 뭘 시비하냐면은 물론 퇴비보다는 요소를 조금 넣어주시고 요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소가 어떻게 보면 질소죠. 질소 N 그리고 두 번째는 인산가리를 넣어주는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인산은 뭐예요? 인산은 P죠. P, 가리는 칼륨. 질소질 요소가 하는 역할은 생장을 신장시켜주고 성장을 좀 키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소를 좀 넣어주시고 많이 넣으시면 안 되고요. 인산은 잎과 줄기를 더 튼튼하게 좀 굳게 만든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칼륨은 뿌리에 대한 얘기예요. 뿌리 우리 인간으로 따지면 두뇌의 역할을 할 텐데 뿌리의 활착을 크게 해야지만이 잎과 줄기와 또 신장시키는데 많은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인간의 두뇌로 지시한 역할을 하니까 인산가리를 살짝 주는 둥 마는 둥 이렇게 주십시오. 그렇게 키우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모종을 심었습니다. 그 1년생 가지를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지를 키우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을진데 어떻게 하는지 잘 보십시오. 첫 번째 방법은 땅에다가 이렇게 A와 B의 군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가지를 이렇게 심었는데 잘 안 나오네요. 가지를 이렇게 심었는데 위로 이렇게 모종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다 가지들이 신초들이 성장하는 잎들 있잖아요. 잎들에서 신초들이 이렇게 나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게 날 텐데 딴 가지도 있고 어떻게 관리하느냐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1년생일 때는 가지를 어떻게 하냐면은 단방 바로 자르지 마세요. 전정 또는 절단의 반작용이라 그랬어요. 자른 만큼 또 이가 튀니까 내가 가지가 두 가지를 만들거나 세 가지를 만들기 앞서서 이 가지가 필요 없을 때 밑에 가지를 키우고 싶다 할 때 여기 가지와 가지 사이에서는 50cm 밑으로 하는 게 나아요. 50cm 밑으로 가꾸는 게 제일 낫더라고요. 키워보니까. 세 가지 하면 3번 주지, 네 가지 하면 4번 주지가 될 텐데 요 가지를 단방단방 잘라지는 마세요. 첫 번째는 짧게 손톱으로 꺾어주세요. 탁탁 꼬집어주면은 되고요. 밑에 가지는 놔두세요. 가지가 말랐을 경우에는 절제하는 방법을 나중에 알려줄 텐데 살짝 꺾어주시고 점차적으로 계속 이렇게 주기적으로 첫 번째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그러면서 꺾어 나가주시고 나중에 정리를 해주시는 게 낫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다만 밑에 있는 이 주지를 키우는데 만약에 끝이 말라버렸다. 그러면 하단부에 있는 잎눈을 보고
최대한 아래에 있는 잎눈을 보고 키우시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클 거예요. 여기도 만약에 가지가 말랐으면은 밑에 있는 가지의 밑에 있는 잎눈을 키우고 이렇게 키우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키우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렇게 놔두면 이렇게 클 거예요. 가지들 그러면 여기서 또 가지 계속 이렇게 돋아나겠죠. 이렇게 키우라는 얘기예요. 이런 방법이 있는가 하면은 두 번째로는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볼펜 잘 안 나오니까 딴 걸로 바꿀게요. 가지를 이쪽에 보세요. 가지를 이렇게 생긴 가지를 제가 아까 부드러운 가지를 모종으로 사달라고 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가지를요 이렇게 당기세요. 이렇게 가지를 이렇게 당기세요. 여기다가 끈을 묶어서 이렇게 말뚝을 박아서 잡아 놓으세요. 그러면은 여기에 가지에 잎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었던 얘들이 이제 한두 달 되고 여기에 발육이 된다 그러면 가지들이 이렇게 돋아나요. 이렇게 되겠죠? 가지들이 이렇게 처지지 않고 이렇게 올라오는 성질이 있겠죠? 이렇게. 얘는 위로 도당성 가지가 이렇게 오돌날 끼고 이렇게 나죠? 그럴 경우에 내가 원하는 가지가 두 가지를 만든다. 2번 주지를 한다 그러면은 이 가지를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가지를. 나중에 이 가지가 곱게 갈 거예요. 이렇게 이 두 가지 잡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눈 하나를 놔두고 절제. 눈 하나 놔두고 절제. 나중에 이 가지를 척지로 이렇게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2번 주량을 하면은 이렇게 가지가 이거 죄송합니다. 가지가 이렇게 가지를 잡고 또 이렇게 가지를 잡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가지들이 척지가 되고 점차적으로 이 가지를 키워서 가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선택을 하십시오. 이 가지 방법이 좋고 이 가지 방법이 좋은 거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지가 자꾸 이렇게 가지들이 뭐 어때 성향이 있냐면은 지가 위로만 크려는 경향이 있어. 나무 가지는 자꾸 위로 크려는 가지가 있기 때문에 위로만 크면요 각도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60도 이상 60도라 쳐요. 60도 이상인 가지들은요 이 가지들은 자꾸 위로만 커서 나중에 열매를 맺기도 어려울 정도로 지 혼자 크려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60도 아래로 45도 도가 아니죠. 45도 이상 요 분지 각도라 그러거든요. 분지 각도를 항상 요 각도를 맞춰주셔야 돼요. 여기서 맴돌게 해야 돼요. 여기서 맴돌게 해줘야 돼요. 위로 크게 하면은 가지가 다 위로 신장하려고 그러고 새끼도 안 뺀다고요. 지금 먹고 살만하니까. 그냥 항상 45도에서 60도 사이에서 맴돌게 해주라. 분지 각도가, 요 각도가 45도에서 60도 사이에 자꾸 낮춰주고 얘는 위로 들어주고 이 역할이 필요해요. 들어주고 올려주고 하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여기 1년생이고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 그러면은 자 1년생 가지일 때는 정리할게요. 1년생 가지일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1년생 가지일 때는 여기 가지가 있으면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럴 때 쳐요. 이럴 때는 1년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1년에서 3년 이하할 때는 이하할 때는요. 여기다 말뚝을 박아서 말뚝 멀리 있어야 되겠네. 여기서 잡아주세요. 얘네를 끝을 주지가 너무 위로 60도 아래로 잡아주세요. 여기 이 끈을 잡아주세요. 60도 아래로 잡아주시고 45도 이상 올려주시고 45도 이상 올려주세요. 이게 1년생에서 3년생 사이에
가지가 더 굵어지면은 또 바꿔야 됩니다. 약간 작을 때는 그래요. 보들보들할 때 잡는 거예요. 미리 잡아주셔야 돼요. 만약에 이게 늦어버리면 가지가 찢어지고 터져버려요. 요럴 때 1년과 3년 사이일 때 그렇게 하고요. 3년 이상일 때. 가지가 3년 이상일 때. 좀 더 굵어졌겠죠? 가지가 더 실해지고. 4년짜리부터는 열매가 익는다 그랬죠. 가시 달린다고요. 그럴 경우에는 얘네들 자꾸 처지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는 우산 지지대를 만들어 줘야 돼요. 우산 지지대를 이렇게 말뚝을 이렇게 곱게 박아서 여기다가 끈으로 잡아 주셔야 돼요. 가지마다 우산지대 잡아줘요. 이 각도를 똑같아요. 60도 이하로. 자꾸 클러 그러는 애들 밑에서 잡아서 또 당겨주고 해야 돼요. 근데 너무 클러 그러는 애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눈 하나를 놔두고 전정을 해서 자꾸 낮춰주는 전정을 해주시라. 단초 전정을 해주세요. 결과지를 유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자꾸 낮춰주는 전정을 지나서 말씀을 드렸어요. 요게 4년생 이상일 때 4년에서 5년 이상일 때 계속 덕을 설치를 해서 우산 지주를 설치해서 당겨주시는 역할을 해야 돼요. 자꾸 앞으로 안으로 당겨줘야 돼요. 왜냐면 가지는 복숭 가지는 늙으면 늙을수록 자꾸 처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덕 설치를 하는 걸 말씀을 드릴 텐데요. 나무가 10년 이상 돼버리면 나무 성장이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나무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나무가 이렇게 크잖아요. 끝이 자꾸 이렇게 처져요. 자꾸 처지는 굉장히 있어요. 나무들이. 자꾸 처지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산 지지들을 하기에 앞서서는 터져버리면은 가지가 째져버린다고요. 이럴 때는 그 비용이 많이 들지만은 덕 설치를 합니다. 그 아시죠? 요 길에 50cm 이상 알려나가는 게 낫습니다. 너무 높으면은 어려우니까. 덕 설치를 하는데 Y자로 8m라 그래요. 8m. 8m를 해서 여기서 또 Y자 8m 중간중간에 해서 또 여기 중간중간에 Y자를 잡습니다. 잡아서 여기서 나무들 나무 사이에서 이런 식으로 나무 가지를 다 잡아버려요. 나무 가지를 옆으로 잡는 방법이 있는데 옆으로 잡을 필요가 없어요. 굳이 이 기둥만 끝과 이 주지만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8m씩 형식으로 해서 이게 다 옆으로 한 도당지를 키우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굳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대로의 모습으로 바로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Y자로 이렇게 덕을 설치를 해주시고 여기다 덕 설치를 해주시고 여기만 걸게끔 해주시면 돼요. 옆으로 가로를 이렇게 잡지를 마시라고요. 저는 별로 그거를 권장하시고 싶지 않은데 8m씩으로 딱 잡는 거는 좀 이상주일 수도 있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프든 와이어든 잡아서 걸쳐놓기만 해주십시오. 걸쳐놓기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도를 잡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이 도장지를 관리하는 법은 지난 시간에 또 따로 말씀을 드렸지만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이 도장지 어떻게 관리하는지. 도장지는 각도가 중요하고 또 수분이 많으면 도장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비료를 많이 하면은 도장지 발생하는데 다음 시간에 도장지가 발생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도장지는 버려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다. 활용할 가치가 있다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년생, 2년생, 3년생, 4년생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제가 또 염려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얘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